그냥 그 전문가들조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에서 계급으로 나누면 이제 쉬운 건데. 그리고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야, 천천히 가도 돼. 방향만 맞으면은 언젠가는 네 목표점에 도달을 할 거야.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작가님은 성공의 요소로 네. 속도를 꼽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저 여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네.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사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는 되게 좋은 말이잖아. 좋은 말이긴 하죠. 네, 자기 개발 되게 많이 쓰는 용어고. 근데 저도 90% 이상은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가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24살에 지방대학교를 들어갔고 30살에 졸업을 했고 취업도 인턴십 3번 인턴십 3번 계약직 1번 총 1년 6개월의 그 고용의 불안정을 거쳐서 정규 사원이 됐단 말이에요. 성장 속도가 늦잖아요. 누군가가 괜찮아, 느리게 가도 괜찮아, 방향만 똑바르다면 위로가 되죠. 유로되죠. 위로가 되는데 저는 그 뒤에 이제 좀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은 거는 뒤 한 문장이 더 붙어야 됩니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친다면 유튜브 올해 성장 속도 혹시 작년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올해가 더 힘들죠, 사실. 올해 힘들죠? 작년보다 혹시 노력을 덜 하시나요? 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하죠. 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유튜브에 운이 들어왔잖아. 맞아요. 재테크에. 그럼 작년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못 높인 사람이 예를 들면 올해 높인다. 힘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저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채널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꽤 많은 채널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에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속도가 빠른 사람이 먼저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느린 사람이 갔을 때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은 방향만큼 중요한 게 속도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누군가는 시속 100으로 달려요. 나는 60으로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쨌든 뭐 같은 1차선을 달린다 칠게요. 그럼 그분이 먼저 갔잖아요. 당연히 선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려고 하세요. 특히 요즘 엔잡 시대잖아요. 그렇죠. 부업 시대고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이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이라는 게 있고 속도라는 게 있는데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저도 열심히 사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일과를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업한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는 요즘에는 그 하나의 직업만은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지.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내가 이 글로벌 세상이잖아. 한국어만으로 할 수 없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에 내가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포기하겠어. 주변 지인들과도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취미생활도 중요하잖아, 오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빠, 이 우리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잖아. 필라테스랑 헬스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친구의 하루 일과에 답이 있다 생각해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라운드 플레이어에서 완벽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지금 불만족하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문제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재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럼 그 특출난 사람들은 그 특출난 걸 계속 밀고 나가요. 내가 지금 8개를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축구가 하고 싶다 칠게요. 축구를 제 8개 하루 일과 중 하나를 했다 칠게요. 저 옆에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겠죠. 그럼 그 선수가 저는 언젠간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계속 잘해야 한다면. 네. 근데 그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를 팠고 하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속도가 붙으면 저는 가속도가 붙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동쪽으로 시속 100으로 달리는데 서쪽으로 100으로 바로 달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를 꺾는 순간
사실 본인의 가속도는 저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운이 들어오는 거에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근데 저는 뭐 8가지 중에서 다 비우고 한 가지만 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를 위해서 나머지를 좀 버리자. 버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버린 거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재화가 생긴 만큼 여기에 쏟을 수 있고 그럼 내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전 여유가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방향보다는 좀 소수의 몇 개의 방향만 좀 세워주고 거기에 속도를 좀 붙이셨으면 좋겠다. 방향 설정이 일단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쵸. 방향 설정이 뭐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한 곳만 달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자녀가 있다고 친다면 자녀를 스포츠 선수를 시키는데 바로 처음부터 복싱 끝. 자, 둘째 너는 수영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 분야를 시켜보고 그 중에 잘하는 걸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국영수, 과목, 사회 여러 과목을 배우지만 커서는 다 하지 않잖아요. 커서는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도 어릴 적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모든 과목을 배우듯이 사회에서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선택과 이제 집중이 중요하다. 그 아, 얘기인 그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속도라는 게 사실 뭐 무조건 빨리 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집중을 한다. 그쵸. 내가 잘하는 걸 찾고 이 그쵸. 길이 내 길이다라고 하면은 네. 이쪽을 좀 강화시키는 게 네. 그게 이제 속도다. 그런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기 개발 서적이라든지 등등 이제 뭐 그런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죠. 근데 이런 사고를 갖기 위해서 네. 뭔가 그 나만의 방식, 마인드 컨트롤 네.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학습과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다만 좀 그 과정에서 없애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많이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우리의 성장을 굉장히 좀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김작가 TV 채널이 이제 지금 재테크 채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원래는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위주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김주식 채널이 되었는데 김주식 채널. 그래서 이 분야에 굉장히 구루 같은 분이 많이 출연하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도 뭐 인터뷰를 할 때 준비를 많이 해서 꼼꼼하게 편집해서 영상 올리기 때문에 좀 간혹 이제 게스트 분들이 저를 좀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과 같이 어떻게 하다가 식사를 먹을 때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주식 전문가 분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뭘 하겠어요. 주식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저 빼고 한 3명 정도 더 만나 총 4명이 만났는데 네. 뭐 자산운용사 대표님 아니면 전업 투자자이세요. 네. 다 주식 얘기 하겠죠.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분과 내공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주식 콘텐츠 올린 거는 작년부터 올렸기 때문에 2년이 채 안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상장된 종목이 거의 한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2,400개 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세부 종목 들어가면 저는 모르는 영역인 거야. 사실 그 다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런 주식 전문가신 분은 막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 막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날 제가 약간 좀 자세가 불편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분들은 당연히 김 작가 채널은 구독자 90만에 재테크 채널이니까 김 작가도 인터뷰할 때 잘 끌어가니까 주식을 좀 그래도 아는 전문가분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그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순조롭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그 주식에 대한 지식이 쌓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 자리가 이제 어느 날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다들 나는 모르는 주식 얘기만 하고 있을까? 세부 종목 얘기하니까 나는 사전에 뭐 우리가 밥 먹는데 오늘 어떤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할 거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만나서 하는 네, 거니까. 네, 그게 막 불편하고 약간의 피해식 들고 막 그랬었는데 왜냐면 내가 못 알아듣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근데 좀 있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자리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라면 누구라도 돈을 내고라도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싶은 자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이 자리가 지금 나한테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굉장히 이 자리 나의 성장시켜주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서 다음번에 만나 뵐 때는 지금 만약에 이해도가 30이라면 다음번에 50% 정도 배운다면 나는 훨씬 더 내 채널을 운영하는데도 주식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도 또 그분들이 이제 그날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샀더니 수익이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한 100%, 200% 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나한테 굉장히 이로운 자리인데 내가 나의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사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와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높고 난 아래니까. 근데 그걸 없애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힘들었냐면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가끔 볼 일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면 나랑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보통? 똑같은 수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한 명은 이제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이제 지방 국립대 다니고 있었는데 뭐 학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이제 한 25살인가 6살 때였는데 제가 그때 영어 성적이 없었거든요. 토익 당연히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갑자기 술을 먹다가 영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 명문대 친구가 나는 토익 990점 만점인데? 라고 하는 거야. 옆에 있는 그 지방국대 친구는 나는 그냥 좀 뭐 해외에 안 살아봤으니까 토익 900점 하는 거야. 갑자기 이 친구들과 내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나는 한참 지금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훨씬 어릴 때였으니까. 그래서 좀 되게 부끄럽지만 그 이후로 그 친구들 2년 동안 안 봤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있었거든요. 제 잘못이죠. 친구들은 잘못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없었다면 오히려 제가 했어야 될 대안이 이거였죠. 야, 너 900이고 990점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 잘해? 토익 내 교재 뭐 보면 될까? 그러면 사실 그 자리가 나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그 상황을 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부정적인 것만 본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뭔가 긍정으로 사고하고 이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과 자격지심 누구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야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서 뭐 심플하게 정리만 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 저는 한 가지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과 부정. 그래서 긍정은 상황을 엄청 좋게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낙관론적, 우리 무조건 잘 될까? 여러분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뭐 10억, 100억대 부자가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상황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럼 그대로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판단이 중요한데 한 가지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이 상황이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방대를 나왔어요. 네. 지방대를 나온 사람 대부분 학벌 콤플렉스를 가진 시절이 있어요. 저 또한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긍정으로 바라본다 해서 우리 지방대학교는 서울대학교랑 사실상 수준이 비슷해. 이게 말이 되나요? 현실 왜곡이죠. 현실 왜곡이잖아. 현실 부정. 잘못된 거야 이런 거는.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신승리.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내가 나온 대학은 내가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순위가 높지 않다. 자, 이걸 긍정적으로 현실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좋아. 내가 그럼 내 대학이 나의 경쟁력이 못 된다면 나머지 스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 뭐 공모전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대외활동 뭐 어학연수 봉사활동 이런 거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부정으로 지방대 나오면 취업도 안 되는데 뭘 하니? 뭐 지방대 나오면 비전이 있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 그래서 긍정을 좀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참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냥 진짜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채워가는. 왜냐하면 전 근거 없는 낙관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사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시기마다 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제 책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럭키 7가지 키워드 중 하나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동기부여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10에 성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1이에요. 그럼 2, 3, 4, 5, 6, 7, 8, 9, 이 사람은 겪었잖아요.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올라갈 때마다 필요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거를 세르파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잖아요. 에베레스트에 등정할 때 세계의 다 각국에 있는 등산 전문가도 자기들 팀만으로만 올라가지 않아요. 그 고산지대에서 태어날 때부터 살아서 적응이 되신 세르파라고 하는 부족과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냥 그 전문가들조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춥고 시리고 외로운데 훨씬 더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시기별로 좀 나눈다면 네. 직장에서 계급으로 나누면 이제 쉬운 건데 계급은 사원, 대리, 과장, 그 다음에 차장, 뭐 부장, 팀장, 이사, 전무 이렇게 임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이 실무진 집단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에 실무진, 사원, 대리 만약 가장가를 친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팀장, 부장, 뭐 차장 이분들은 중간 관리자죠. 나는 언젠가 중간 관리자 될 거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제일 끝단에 있는 어쨌든 내가 만약에 목표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임원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 비율은 임원분들만 만나는 건 위험하죠. 그러면 마치 허공을 걷는 거일 수 있어요. 네네. 임원분의 역할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른데 자꾸 이제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아니라 이 허공에 계신 어떻게 보면 목표에 이루신 분들을 만나면서 동기부여와 그런 여러 가지 들으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실무진분들. 그래서 저는 비율을 한 실무진분들이 한 50%, 뭐 중간 관리자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저 끝에 이제 세르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한 20%. 사실 그 뭐 네. 만나면 된다 해서 말은 쉬운데 네. 뭐 자기랑 좀 비슷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사실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자기보다 약간 좀 윗급에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좀 만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아 그때 메일 보내신 그런 네. 거죠? 뭐 쉬운 방법으로는 뭐 동아리, 아, 동호회, 커뮤니티 되게 많잖아요. 독서 모임도 있고. 그냥 그런 데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거는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려운 건데 만나고자 하는 의심만 했다면 굉장히 쉬운 영역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뭐 실무지라든가 중간 관리자 직급이 무슨 우리 사회에서 저 끝에 성공한 대기업 CEO 정도의 그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분이 흔치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쉬운 예로 들면 그럼 제가 딱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취업 준비생이에요. 취업 준비생. 그러면 내가 은행원이 되고 싶다 칠게요. 그럼 은행원이 되고 싶으면 저는 딱 세 개 집단을 만나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은행원이 이제 지금 현재 실무 사원 대리 과장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 그 지점장이 있잖아요. 지점장. 네. 세 번째는 그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 뭐 이래학 저자님이라든가, 네네네. 뭐 오은영 네. 부부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네. 만나면 이 세 개 집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되게 쉽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이겠죠. 학교 취업 지원센터 가는 거야. 졸업한 선배 중에 행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운이 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졸업한 선배 중에서 행운분들 좀 저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죠. 네. 진짜 잘 연결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은행 지점장이죠.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이 동네에도 지점장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시한은행 많죠. 지점장, 국민은행 지점장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을 딱 찾아가서 저 지점장님에게 지금 꼭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운이 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쁘게 봐요. 확실해 이거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저장님이라든가 다른 이제 금융 전문가분들은 이분들은 꼭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하시잖아요. 저자 강연에 맞아요. 아니면 금융 행사. 네네. 거기 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가서 딱 인사드리면서 제가 나중에 은행원이 되고 싶은 중에 사람이 한 명인데요. 저자님 뵙고 나중에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제가 메일 하나 명함 하나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딱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메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좀 알고 싶은데 한 번만 커피를 한 30분 정도 마실 수 있겠냐고. 이것도 한 명만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한 10명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100% 받아주고. 진짜 제가 방법 다 말씀드렸잖아요. 쉬워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자기 직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직무에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핑계입니다. 알려고 말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습니다. 책을 봐도 되고요. 인턴십을 해도 되고요. 계약직을 해도 되고요. 그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동아리 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네요, 진짜 말 듣고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초반에 말씀하신 그거네요, 또 기회를 늘려라. 아, 그렇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기회 확률.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도 이 성공 방정식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 전문가, 그다음에 지점장님, 행원 만나면서 기회를 늘려서 만나는 거죠. 그분들 왜 만나겠어요? 내가 은행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값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네. 약간 좀 그 성공의 목표를 달려가는 사람들, 네. 또 자기 개발에 또 이렇게 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쵸. 뭐 달성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서적에서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작가님은 어떻게 목표를 세우시는지, 뭐 이를테면 연간 목표를 세우고 네. 뭐 월간을 세운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일단 저는 목표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무조건. 목표라든가 관심사는. 음. 왜 있어야 되냐면 사실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목표나 관심사가 없으면 세상의 정보를 필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목표나 관심사가 딱 있으면 이 필터가 다 되잖아요. 그 예시로 제가 예전에 그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해서 지금부터 무려 20년 전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워낙 너 네.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크서클 심하면 네, 그 스트레스 네. 받아서 네. 어느 날 이제 시내 나갔을 때 성형외과를 가서 좀 이거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모바일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내 나간 김에 딱 고개를 들었죠. 근데 성형외과 있으려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형외과 너무 많아. 그 전까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표와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전 필터링 돼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이 목표와 관심사가 좋은 쪽에 있으면 좋은 것과 연결해서 다 보이겠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에 있으면 안 좋은 쪽만 보이겠죠. 예를 들면 제가 동해를 책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쯤에 갔었거든요. 집필 마감할 때쯤에 동해를 갔는데 동해가 양양이 서핑의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야. 파도가 오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올 때쯤에 그 사람들이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파도를 타더라고요. 저는 그때 파도랑 운이랑 인생의 운이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핑을 하는 분들이 사실 모래사장에서부터 먼저 연습을 하잖아요. 그 연습이 좀 되고 난 다음에 바다에 나가죠. 파도가 오는 걸 보는 거죠. 파도가 왔을 때쯤에 내가 딱 파도에 몸을 올리죠. 그때 근데 모두가 또 잘 타나요? 그 전에 준비를 잘하고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잘 타서 파도를 멋지게 타는 거잖아요. 아닌 친구들은 거기서 파도 밑으로 바닷속으로 꼬꾸라졌다 다시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 파도를 읽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거를 전 발견했단 말이에요. 운과 관련해서. 근데 전 동해 가서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해 양양에서 파도를 보면서 운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연결이 됐던 이유는 제 목표와 관심사가 지금 운이랑 다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든지 긍정적인 것들이라면 그런 목표와 관심사를 꼭 세팅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뭐 평생의 목표 뭐 30가지 좀 뭐 드림리스트 같은 거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두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30살 때 만들었거든요. 30가지를. 네네네. 이제 안 본 지 좀 됐어요. 오늘 질문에 있길래 오랜만에 봤어요. 10년 전에 뭐 했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성한 거야. 30개 중에서 한 15개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아. 그게 간단한 목표들이 아니었거든요. 평생의 드림 리스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김 작가 토크쇼를 만들고 싶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김 작가 TV 채널은 토크쇼가 가깝다 볼 수 있죠. 그렇죠. 90만 명이 보고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예전에 만들어 온 그런 게 있어서 이 점들이 다 이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요즘에 좀 달라진 거는 매해 목표들을 너무 많이 세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간 목표는 저는 딱 3개만 세우거든요. 올해 목표는 구독자 100만 명. 그 다음에
도서를 2권 출간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거거든요. 구독자 100만 명 아마 연말쯤에 달성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서 출간 한 권은 출간했고, 네. 연말쯤에 아마 다이어리를 한 권 출간할 것 같아서 할 것 같고, 다이어트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이 너무 많으면 내 방향대로 제대로 갈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주어진 3개만 이루고 나머지 안 이루겠다가 아니라 내가 꼭 달성해야 될 것들 3개만 해놓고 그 이거를 달성하다 보면 이 어쨌든 성취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오히려 달성 확률이 좀 높아진다 생각해요. 10개를 목표로 세워놓으면 당연히 달성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럼 실패한 것들이 5개 생기면 나머지도 하기 싫어할 확률이 좀 높다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는 좀 단순하게 아무리 많아도 연간 목표는 5개 넘지 말자. 알겠습니다. 은연중에 또 이제 30살 때 또 네. 30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네. 이제 대다수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 만약에 10년 후에 네. 김 작가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음. 10년 후의 목표? 나의 뭐 사실 되고 싶은 지금은 상현? 아이러니하게도 10년 후 목표 별로 궁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굳이 한 가지를 만든다면 공중파에 김 작가 토크쇼를 만드는 게 제 목표긴 해요. 왜냐면 저희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목표였어요. 그래서 인터뷰 채널을 만든 거였고. 근데 지금은 그 10년 뒤보다 저는 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오늘 하루 계속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는 반복이 되고 하면 이게 복리가 돼서 그냥 그런 꿈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저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저자님도 뭔가 계속 잘 되고 하시면서 수많은 기회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선택을 하려면 사실 1번, 2번 아무거나 골라봐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더 좋은 선택을 고르려면 내가 더 좋은 선택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안 좋은 확률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좋은 운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인간관계적으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지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기회가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다 못 잃는 약간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잖아요, 사실. 주식 지금 예를 들면 카카오 종목 있다 칠게요. 매수, 매도. 저자님이랑 저는 선택권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점의 타이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고점의 타이밍에 사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선택 이전에 실력이 있냐 없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력을 좀 키우고 싶다.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네. 저희 그 채널을 보고 계신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또 한마디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빼고요. 네.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운 앞에서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이 어느 시기에 분명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저는 겸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초심자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작년에 특히나 많이 네. 있었죠. 근데 초심자 행운을 겪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그 다음에 왜 돈을 못 벌까요? 그 운을 착각하거든, 내 실력으로. 그러니까 그 운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특히 내가 실력이 없을 때 사실 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저자님보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실력이 낮단 말이죠. 저한테 운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죠. 저자님은 실력이 이만큼 있잖아요. 운이 들어올 여백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할 때 들어온 운을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 여백만큼 내가 노력을 채운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운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겸손하게 되면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준비를 할 것이고 준비한 만큼 내 실력이 쌓일 것이고 내 실력이 쌓인 것만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좋은 운을 부르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김 작가님이 최근에 네. 내신 책이 럭키 네. 운이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운은 네. 그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운을 자기 자신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실성, 그렇죠. 자기만의 꾸준한 성공을 위한 루틴. 근데 뭐 이것만 계속하는 것도 아니라 중간 중간에 당연히 아웃풋이 안 나오면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런 재테크의 바람이 불러왔을 때 네. 그때 이제 기회를 잘 잡으셔서 이렇게 또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김 작가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자기만의 성공 루틴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꼭그 투자 내지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잘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